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지난 4개월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와 그리고 향후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해본다면요. 일단 그 구속의 그 요건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든가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든가 네. 이 두 조건은 분명히 충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4개월 이상 그 도주를 했고 지금 살인 내 보험을 편취 목적으로 한 상당히 그 인명경시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고요. 또 지금 그 상당 부분 아마 검찰이 이 살인 미수 2건과 살인 그리고 그 보험 사기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확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소명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수사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피해자 그 윤모 씨의 자금이 돈이 6억, 7억 원 이상 사실을 이렇게 착취당한 형태였는데 이것의 그 용처는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또 피해자 윤 씨 가족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혐의도 이은혜 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죄 수사 그리고 도피 중에 누가 조력을 했는가 이와 같은 이제 수사도 구속 이후에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찌됐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은혜 씨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조연수 씨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조금 진척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들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수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네. 즉 무늬만 자수이고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본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상당 부분 자수에 관한 설득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그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런 그 측면으로 그 봐서는 이 두 공범이 법 절차와 법의 의미를 상당히 그 전문가에 준할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이 사안을 다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이 공방이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지금 확보해 놨는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이른바 구조를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보증인적 지위라고 우리가 부작위 살해범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회상규에 의해서 같이 놀러 갔기 때문에 구조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또 변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을 미리 예정을 해서 지금 먼저 내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고 재판정에 나중에 가서 다투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증거를 이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조망을 해보겠다. 이런 상당히 그 전략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앞서서도 잠깐 해주셨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수를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된 상황이잖아요. 자수로 인한 좀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체포 경위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 공범들 그 주변인에 대한 탐문 검문 검색을 하던 차에 네. 사실상 경기도 일대에 여행을 갔던 것을 포착이 돼서 차량 추적을 해서 지금 이 토요일 이미 3일 전에 이 오피스텔의 위치는 파악을 해놨던 상황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호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네.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아버지와 17일 이상의 이른바 신뢰관계를 경찰이 형성을 해 놓았고 또 이 수사의 망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도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즉 한쪽에서는 구체적인 그 위치를 파악해서 수사의 그 압박이 있었고 또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딸에 대한 설득 작업도 있었던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작동을 해서 결국 이제 검거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이후에 그 수사에 있어서는 얼만큼 수사기관이 이 구체적인 증거를 목전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과 이제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부인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뭐 동호수를 잘못 알려준다든지 공범을 먼저 내보낸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진술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자수를 한 것이 좀 참작이 되겠습니까? 이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자수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죄를 다 얘기하면서 소추의 그러니까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네. 외관상 자수지만 진정한 자수가 아닌 경우에는 자수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 진정한 자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이 했던 일련의 범죄에 관한 행위와 그 인과 과정 전체를 소상하게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수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임의적 감경 사항입니다. 필요적으로 반드시 재판관이 감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량의 폭이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진정한 자수에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에 있어서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감경 또는 면제받거나라고 하는 가능성 상당히 적지 않나 예상합니다. 어찌됐든 긴 시간 끝에 체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승용차를 빌려 타거나 신용카드를 썼단 말이죠. 이 빌려줬던 지인들 입장에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른바 조력자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도와줬고 더군다나 카드도 제공했고 특히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를 봤더니 제3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역시 조력자로 볼 수가 있는데 예. 단순한 이 범행 도피 또는 은닉을 하는 이런 조력자를 넘어서서 사실상 보험 살인의 전반적인 의사를 함께 나누었던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이제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한 범행 은닉 도피죄의 범죄인에 불과한 것인지 그거 이외에 사실은 지금 살인 미수에서부터 보험 사기 그리고 보험 살해 이 전반을 함께 계획했고 행위를 나누었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역시 내일 구속영장의 발부 이후에 이 두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과연 조력자의 역할, 공범의 또 다른 가능성 등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리라고 보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잠시 말씀도 해주셨지만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고의성을 갖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제일 이 사건의 요체입니다. 왜냐하면 변명과 방어를 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4m 위에 계곡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나는 다이빙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은혜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단순한 사고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서 서로 이렇게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물에 다이빙해서 피해자 윤모 씨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오리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구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커다란 그림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해 미수의 두 건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보고의 피가 치사량에 못 미쳤다. 왜 지금 죽지 않았지? 이 얘기는 벌써 살인에 대한 의도와 계획을 했었다라고 한 얘기고요. 더군다나 압수수색을 했던 조연수의 메모장에 보게 되면 이런 메모 글씨가 있는 거죠. 8억 그리고 금강원 그리고 살해 그다음 판례 이런 것도 함께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합하게 되면 분명히 보험을 목적으로 해서 일련의 방법을 함께 계획을 해서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명백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작위에 의한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처음부터 보험 목적으로 계획을 했고 다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자기 행위와 동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해죄의 혐의가 농후해지는 사항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